(2026년 1월 23일) 이정훈입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있었는데요. 이혜훈 씨는 글쎄 장관으로 임명될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번에 장관직을 수락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걸 잃을 것 같습니다. 그와 그의 남편 김영세 연세대 교수가 마련했던 서울 반포에 70억대가 넘는 집, 그리고 아들의 직장, 아들의 졸업장, 또 다른 아들도 그럴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이 잃을 것 같아요. 이거 그냥 넘어가지 못합니다.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혜훈 씨를 장관으로 임명해도 아마 장관은 그냥 하더라도 집을 날리거나 또는 자녀들이 학력을 잃는 사태는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냥 좀 복잡해서 이렇게 대충 봤는데 쭉 살펴보니까 좀 심각하네요. 우선 이혜훈 씨하고 그의 남편 연세대학교 김영세 경제학과 교수죠. 김영세 씨는 서울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나왔고 이혜훈 씨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왔는데 둘 다 미국 UCLA 유학할 때, 박사과정 유학할 때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김영세 씨의 아버지는 김태호, 노무현 정부 때 내무부 장관을 지낸 사람이죠. 그래서 청조근조훈장을 받았죠. 그것 때문에 국가유공자는 될 수 있습니다만 앞선 방송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제 그 할아버지가 장관을 지내서 청조근조훈장을 받았다. 이 연세대학교에 이 아들, 큰 손자가 들어가는데 이때 국위선양자 전형으로 들어갑니다. 사회기여자 전형 중에 국위선양자라는 걸 연대가 만들었어요. 그때 잠깐 만들었어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국위를 선양했으면은 뭐 정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데 외무부 장관이라면 해외에 나가서 국위를 선양할 수 있겠는데 내무부 장관이 국위 선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 할아버지 김태호 씨는 쭉 내무부나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했거든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권 때. 뭘 국위를 선양했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큰아들이 연대에 입학한 게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취소한다 그러면 그가 그 졸업장을 갖고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학위를 받았으니까 석사 박사가 다 취소가 될 거예요. 그건 미국 대학이 할 거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또 문제가 그가 오하이오 주립대 박사학위를 갖고 키예프 대외경제연구원 연구위원으로 들어갔는데 지금 자료를 쭉 보니까 22년도에 들어갔습니다. 10월 달에. 거기 뽑을 때 61명이 지원해서 4명을 붙였어요. 1차 서류 심사를 했는데 그때 이 큰아들은 25등을 했습니다. 점수가 87.9로 나왔어요. 서류. 요즘 뭐 경제학이나 하도 요즘 뭐 미국 유학생이 많으니까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스탠포드, 콜롬비아 뭐 이런 대학이 아니면 잘 안 돼요. 그리고 주립대학 정도 되려면 UCLA나 UC 버클리 이렇게 돼야 되지. 요즘 뭐 미국 쟁쟁한 학위가 없고 교수나 연구위원 되는 거 어렵습니다. 1차 서류 심사 25일 합격권 바깥이죠. 그런데 2차 면접에 들어갔습니다. 29명을 추렸어요. 25등이니까 끝에서 네 번째로 들어갔나요? 2차 면접을 했는데 90.7을 받아서 12등을 합니다. 29명에서 다시 10명 떨어뜨리고 3차 합격자 11명이 되는데 그는 12등으로 들어갔습니다. 3차는 세미나 형식으로 했는데 여기에서 89.5를 받아서 10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10등인데 최종 합격자 4명에 들어가 버렸어요. 처음에는 25등, 12등, 10등, 그리고 마지막엔 4등 안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이렇게 됐는데 이제 저 학위를 받아보신 분들은 아는데 요즘도 박사 학위를 받으려면요, 우리 SCI는 말고 KCI, 우리 논문집 중에 등재지라 그래서 우리 학진인가 거기 등재된 학술지가 있어요. 인정받은 학술지에 논문을 실어야 돼요. 자기 학위 논문 쓰는 게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 등재지에 자기 이름으로 논문을 2편 써야 됩니다. 그거 죽습니다. 저도 2편을 써봤기 때문에 알아요.
근데 논문을 잘 써서 꼭 실어주는 게 아니고 무슨 연이 있어야 실어주더라고. 논문을 보내면 그 논문을 심사위원들이 다 읽어보느냐? 안 읽어봐요. 근데 이제 누가 아는 사람 있으면 잘 실어줘서, 그래서 KCIA의 등재지에 2편의 논문을 실어야만 박사학위도 받고 또 어디 이런 연구기관에 들어갈 때 자격이 됩니다. 이제 큰아들이 KF 들어갈 때 2개의 KCIA 논문을 냈다고 이제 올렸는데, 그 중에 하나는 본인이, 이 큰아들이 1저자고 그의 아버지 연세대 김영세 교수가 2저자로 된 겁니다. 선거에서 긍정 부정 캠페인이 유권자의 후보 인식에 미치는 영향, 이런 제목이죠. 근데 이 선거를 갖고 경제로 푸는 거는 이 아버지의 전공이에요. 근데 연세대학교에서 윤리 규정이 있습니다. 요즘은 논문 쓸 때 아주 윤리 규정이 되게 힘든데, 친족끼리 연구할 경우에는 보고할 의무가 있는데 그거 했는지 안 했는지 좀 헷갈려요. 어쨌든 아버지와 같이 쓴 논문을 하나 제출했고, 두 번째로는 연세대학교의 교수, 즉 아버지의 동료 교수가 1저자로 한 그 논문에 2저자로 이 장남 이름을 올렸습니다. Strict Liability Settlement and Moral Concern, 엄격 책임과 합의, 그리고 도덕성, 이런 논문인데, 근데 이 김영세 교수의 친구분 되는 1저자, 이분이 연대에서 이제 석사생활을 지도하잖아요. 이 석사 학위를 쓴 한 학생 논문 내용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이 논문이. 그러면 이 2개의 논문을 제출해서 KCIA에 등재된 논문 2개 썼구나 해서 합격이 됐는데, 이거 문제될 것 같아요. 문제됩니다. 이거 김건희 여사 숙명여대 국민대학교 석사 박사 다 취소했죠? 그죠? 이거 문제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장남이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들어가서 1학년 때부터 SK그룹에서 만든 고등교육재단이라고 있어요. 저도 알아요. 장학금 주는데, 대학 특별장학생, 이 고등교육재단 특별장학생 선정돼서 매달 38만 원. 많이 받죠. 그러면 6개월 받으면 368. 많이 받네요. 그럼 학비도 될 것 같은데. 생활비를 받습니다. 아버지가 이때 이미 연세대학교 교수고, 아버지는 연대 상경대 학장을 지냈습니다. 엄마는 국회의원이었는데 이런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학기당 150만 원, 6년간 3,600만 원 받았는데, 근데 그런 KF에 이력서를 낼 때 6년간 받았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고등교육재단은 4학기만 지원했다, 2년 지원했다 그랬는데 본인은 6년 받았다 그랬거든. 이게 허위 사실로 밝혀지면 문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왜 고등교육재단에서 꽤 괜찮은 집안의 아들인데 왜 줬느냐. 근데 고등교육재단은 시험 보고 면접으로 뽑아서 장학금 준다라고 설명하지만, 분명히 자기네 재단 목적에는 어려운 상황에서 학업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재단을 운영한다고 돼 있어서, 이거는 본인이 직장을 잃거나 하는 건 문제는 안 되지만, 어쨌든 장학금을 받은 기간을 허위로 썼다라고 확인이 되면 이것도 KF에서 해임 사유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흥미로운 거는, 이 큰아들이 KF에 들어갈 때 KF 원장이 서울대 경제학과 나오신 분인데, 그분이 이혜훈 씨도 서울대 경제학과죠. 바로 후배입니다. 1년 후배입니다. 그래서 엄마 찬스도 쓴 거 아니냐, 아버지도 경제학자지만은 엄마 찬스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들이 되고 있어요. 그거는 반개입니다. 자, 그 다음 이혜훈 씨 얘기를 잠깐 할게요. 이혜훈 씨가 KDI 연구원으로 있다가 이제 갑자기 국회의원이 됐는데, 왜 됐느냐, 이제 그 해답이 나오네요. 자, 김영세 교수 남편이죠. 그의 아버지는 김태호 내무부 장관입니다. 김태호 장관은 서울법대 나왔어요. 노태우 정부, 그 다음에 이제 김영삼 정부 가면서 갑자기 유명해지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회창이죠. 감사원장하고 그 전에 대법관 했던. 이분이 서울법대, 경기고등학교 서울법대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서울법대는요, 대단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서울법대 저보다 한 20년 선배 되시는 분들은 서울법대만 서울대학이고 나머지는 서울대학으로 안 보는 그런 게 좀 있어요. 굉장히 오소독스합니다. 인정을 안 해요. 법대는 그냥 보통이라 그러고 나머지는 뭐 그런 게 이러죠. 자기네끼리 커넥션이 굉장히 셉니다. 저는 이혜훈 씨가 국회의원이 된 데는 이해창 씨의 힘이 컸고, 이해창 씨가 그때 서울법대 나온 나경원 판사를 정치로 끌어들이고, 아마 김태호 자기 서울법대 선배의 그걸 통해서 여성을 좀 찾아야 되니까 오지 않았나 이런 추정을 합니다. 근데 뭐 이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닌데, 다 연결이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이혜원 씨는 자기 대학 후배가 있는 키예프, 그리고 이제 같은 뭐 남편도 경제학자니까 장남이 들어갔습니다. 장남이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차남이 지금 좀 헷갈리는데, 지금 큰아들은 연세대학교 경제과 나온 건 알겠는데 둘째 아들은 어느 대학 나왔는지 지금 어디에도 나온 게 없어요. 아들이 셋인데 지금 이 아들을 이번 청문회에서 이혜훈 씨는 다자녀 전형으로 했다라고 하거든요. 연세대학교는 아닌 것 같아요. 아버지가 있는 대학을 나온 걸로 현재 된 건 없어요. 다른 대학을 했는지 어디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자녀의 조건이 이게 이제 기록을 보니까 2010년부터 생겼는데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에서 다자녀 전형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3명 이상이면은 가점을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연대 같은 경우나 고대 같은 경우 1등급이 들어가는데 한 2등급인 학생도 도전해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거는 뭐 과별로 한 명씩 이렇게 배정을 합니다. 많이는 안 줘요. 그럼 거기서 경쟁이 붙는 거죠. 다자녀 전형끼리. 그런데 거기에 그 학교에 아버지가 교수라든지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유리하겠죠. 아까 이제 이혜훈 씨 큰아들은 연대 경제과를 갔는데 연대 경제과에는 아버지가 당시에는 부처장으로 있었습니다. 처장이란 게 뭔가 하면 대학교에 총장이 있고 학장이 있죠. 학장은 단과대학교에 이끄는 사람이고 그걸 이끌지 않고 교무처장, 학생처장, 그게 학장하고 같은 급이에요. 바로 그 밑이 부처장입니다. 그때 이제 아들이 연대를 간 거고. 둘째 아들 이혜훈 씨가 이번에 차남은 다자녀 전형을 했다라고 하는데 어느 대학인지는 안 나와요. 근데 이혜훈, 김영세 이 짱짱한 집안, 시아버지도 짱짱하고 그러는데 뭐 이렇게 시험 봐서 들어가지 이렇게 특별 전형으로 가지, 좀 이상하죠. 그다음에 아들이 셋인데 셋째 아들은 연대를 갔다고 지금 나와요. 연세대학교 갔는데 어느 과를 갔다고는 지금 안 나옵니다. 근데 여기도 시험을 본 것 같지가 않아. 요거는 조금 의문적으로 둡시다. 지금 둘째 아들하고 셋째 아들이 조금 헷갈리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이라 그래서 그 고등학교 때 학생부 기록하잖아요. 거기서 내가 무슨 상을 받았거나 뭐 이렇게 한 걸 그거 갖고 입학을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이혜훈 씨 작은 아버지가 김포에서 무슨 반도체 회사를 해요. 이제 거기에 가서 그걸 견학하고 한 걸 보고서를 써내면 학생부에 그게 올라가는데 그런 것들을 작용해서 셋째 아들을 연세대학교의 경영경제 쪽으로 지원시킨 것 같은데 어느 과인지는 안 나와요. 연대에 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친척 회사에는 이혜훈 씨하고 그 남편이 주식도 갖고 있는 회사야. 이거 진짜로 한 거야? 이게 똑같이 조국 씨 딸이 서울대학교 또 누구 사무실에서 인터넷 쓴 거랑 인터넷 허위 발급받아서 취소된 거 있잖아요. 그거랑 연결시키면 이것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혜훈 씨는 장관 나서려고 했다가 많은 걸 잃을 수 있어요. 그 회사 이름은 나옵니다. 근데 조금 더 기다려보죠. 뭐 언론 터져 나오면 그때서 얘기하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혜훈 씨 부부가 사는 데가 서울 반포에 원펜타스, 레미안 원펜타스. 이름이 하도 어려워서 이게 무슨 영어인가 찾아봤더니 원은 1, 2, 3, 4 할 때 하나. 펜타스는 뭔가 하면 라틴어에서 솔로, 듀엣, 트라이, 콜드, 펜타 이렇게 나가는 거 있죠. 펜타가 5이죠. 1, 5라는 뜻이에요. 원 펜타스. 저는 뭐 꽃을 잘 모르는데 별 모양으로 이렇게 오각형 꽃이 있는데 그런 펜타스 꽃처럼 그런다고 하면서 이제 반포에 지은 레미안을 레미안 펜타스라고 그랬는데 지금 거기 70평대가 100억이 넘습니다. 30평대가 70억입니다. 분양할 때는 그게 30억인가 했는데 따블이 올랐죠. 근데 이 아파트를 살 때, 이 아파트 분양 받을 때 굉장히 경쟁률이 치열했어요.
고속터미널 잠수교 바로 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펜타스는 5개 동이 있어서 원펜타스로 이름 지은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큰아들이 장가를 갔어. 근데 혼인신고는 안 했어. 근데 이제 분가하게 되면 가족수가 주니까 혼인신고 안 하고 가족으로 있는 거. 그런데 이제 피부양자는 아니죠. 자기가 직장 TF 다니니까. 그렇게 해서 그 가점을 받아가지고 이걸 분양 받았습니다. 살고 있죠. 살고 있는데 지금 이게 이제 그때 큰아들이 이미 장가를 갔는데 혼인신고 안 했다는 이유로 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큰아들이 키예프에 들어갈 때 처음에는 뭐 20 몇 등이었죠? 그랬는데 계속해서 나중에 4등으로 들어가서 합격한 것처럼 이렇게 맞췄다는데 이게 지금 나온 이상 국토부가 무조건 조사합니다. 조사해서 당점 취소를 할 수도 있어요. 이거 한번 조사를 했는데 그때는 안 걸렸다는데 24년도에 했는데 이제 아들을 이렇게 했네 하는 게 나왔기 때문에 조사하면 아마 집을 내놓아야 될 겁니다. 본인은 장관이 되겠지만 그때 경쟁률이 527대 1입니다. 그럼 대부분이 떨어졌죠. 그때 김영세 교수는 무주택 15년, 집을 올 돈은 없었구나. 32점을 얻었고, 청약통장 가입 15년, 그것도 17점 만점을 얻었고, 부양가족이 자기 부인, 그리고 아들 3명이 있어서, 그래서 74점을 얻어갖고 당첨이 됐는데, 이때 큰아들이 장가 간 거를 소유권화 하게 되면 이게 빠지면은 탈락이 되는 거죠. 저는 자칫하면 집을 잃을 것 같아요. 장관은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들이 임명하면. 상당히 지금 조민 그다음에 정유라 아까 방송 말 잘못했어. 정유라는 아시안게임 승마에서 단체 금메달 땄어요. 그 금메달 딴 거 목에 걸고 들어간 게 그게 뭐 문제라고 그렇게 떠들어서 씹어댔는데 여기는 더 문제가 많네. 지금 정유라는 뭐 고등학교 졸업장도 날라갔죠. 조민도 날라갔고. 김영세, 이혜원 부부는 어떻게 하려나? 왜 장관직을 맡겠다 그래서 이렇게 개망신을 당하지? 이재명은, 대통령은 이혜원 씨가 국힘당에서 공천을 받았기 때문에 검증된 줄 알았다고 한마디 하고 무책임하게 던지면 아무도 이혜원 돌봐주지 않을 것 같아요. 장관 한 말 하려고 하다가 많은 걸 잃을 것 같습니다. 참 씁쓸합니다. 앞으로는요, 대한민국에서 뭐 집이 갖고 싶으니까 서로 막 노력하죠. 그리고 자기 자식들 어떻게 해보려고 다들 뭐 하잖아요. 안 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자식이 없거나 원래 부자가 아닌 사람 아니면 없을 겁니다. 장관 하겠다는 사람 안 나올 것 같아요. 다 웬만하면 특히 부인들이 안 하려고 같아요. 이혜원 씨는 본인이 여성인데 나서려고 했는데 다 잃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합니다. 감사합니다.